guilty, not guilty.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16번째 에피소드, 채무자 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 빌려준 거잖아. 그러면 사기죄 무죄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을, 그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사기죄가 인정될까라는 내용인데요. 사기죄는 채무자가 변제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기망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게 하는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원인으로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채권자 역시도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망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채무자의 기망으로 인해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어떤 관계 내지 기타의 사정으로 빌려준 게 아니냐. 즉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과 인과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은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미 6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 보겠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친척, 지인관계,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태를 알고 있어 장래 채무자가 그 변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의 기망 또는 편취가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판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았는데요.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낸 지인 관계였고요.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피고인은 의류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서비스를 받고 그 카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반복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차용일 이후 피해자의 계좌로 약 50회에 걸쳐 4천만 원을 송금을 해주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이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계속적인 금전거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변제 불가능에 대한 변제가 어렵다 또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하였거나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카드 대금 연체 사실은 물론이고 그 자금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망,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기죄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변제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변제 의사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내려가고 사기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변제 불가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척, 오래된 개인적 친분관계, 그리고 계속적 거래관계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사기죄에 인정되는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지난
에피소드 세 번째에서 물품 공급 관계에 있어서 물품 공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에피소드에서도 물품 공급이 계속적인 거래 관계였죠. 네,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상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지인관계에서 그런 경우에 사기죄 성립 여부, 성립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안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